국정원까지 손뻗친 최순실의 힘. 최순실 씨의 마수가 안 뻗친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 어디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까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정원에 최순실 사안 전담 팀이 있었고 그 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은 추 국장입니다. 이 추 국장을 이 정부 전현직 국정원장이 모두 추 국장을 손보려 했는데 전현직 국정원장조차 이 추 국장을 손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추 국장의 뒤에는 최순실이 든든히 버티고 있었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 추 국장은 누구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겁니까? 추 국장은 국정원 1급인데요. 예. 네, 국정원의 해외 파트와 그다음에 국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 파트 정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국장이 최순실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뒤에 국정원 위에는 이제 차장이 2개 있습니다. 국정원 1차장, 2차장. 근데 국정원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 취합된 정보를 갖다가 청와대에 문고리 3인방에게 문고리 3인방이죠. 저게 직접 이제 보고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 국장 이제 육사 출신으로 이제 5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향은 대구고요. 예. 이제 왜 뒤에 그런 게 있냐? 누나가 아마 대구 달성에서 박 대통령을 도왔다. 그러는 이제 안팎의 소문이 있는데 그 라인으로 해서 최순실의 뒤를 바르지 않느냐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국정원 내에 국내 정보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 1급 공무원, 굉장히 높은 공무원입니다. 추 국장이 누구인지 저희가 프로필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내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국정원 1급 추 국장은 누굴까? 국정원의 최순실 정보를 취합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요.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파견돼서 근무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민정수석실에 파견해서 근무했었다. 2014년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자로 지목돼서 파견이 해제되고 국정원으로 원대 복귀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추 국장을 국정원의 국내 담당을 총괄하는 1차장, 2차장 2명 중에 2차장으로 승진을 추진했었다가 국정원장의 반대로 무산이 됐던 이력도 있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추 국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이병기 국정원장, 이병호 국정원장 셋 모두 이 추 국장을 손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이 추 국장이 2차장으로 임명되지 못했지만 추 국장 대신 2차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라인으로 손꼽히는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돌연 국정원 2차장으로 임명이 된 바 있습니다. 이숙현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국정원에 국내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2차장 자리에 이 최순실 씨의 라인이 임명될 뻔했었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 국장은 그 차장이 될 만한 어떤 아직까지 경력이나 백그라운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이제 차장이 되려다가 그 국정원에서도 그렇고 청와대 고위 인사들도 이제 반발하니까 사실 이제 국장 자리에 계속 이제 앉혀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문제는 계속 커지는데 비록 그 차장 자리에 오르진 않았지만 계속 어떤 그 내부에서 어떤 실권을 쥐고 사실상 그 위에 직속 상관이 이제 국정원장이 있고 차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장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사실 그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그 직접적으로 보고를 했다. 그리고 뭐 일설에 의하면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안봉근 비서관에게도 보고한 뭐 그런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게 국정원이라는 게 어떤 조직입니까? 가장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정교한 분석을 만들어내서 윗선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는 건데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고위직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간 간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장도 배척하고 국정원장도 배척하고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라는 것은 사실 직보하면서 자신의 어떤 사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대로 이제 건조하게 그냥 보고한 것이 아니라 추 국장의 어떤 그 나름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민정수석에 보고를 했다면 그 자체도 상당히 어떤 경로상에도 문제도 있고 내용상에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 거죠. 추 국장의 파견 장소와 파견 이력이 상당히 뭔가 의미심장한데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와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파견이 됐다.
최순실 씨와 우병우 대통령의 삼각관계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예.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국내 파트에 있으면서 박원순 제안문건을 비롯해서 뭐 그런 쪽에 이제 일을 한 것으로 소문이 쭉 나 있는 상태에서 인수위에 파견 가고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그때도 예.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박원순 제안문건이라는 게 2014년에 팩트로 드러나면서 파견 해제가 됐는데 승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더 문제인 거죠. 아까 이제 국정원에 지금 이 정보 들어와서 남재준 원장, 이병기 원장, 이병호 원장 이렇게 세 명인데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너무 사람이 뭐 보수적이고 군인 정신이 투철해서 그렇다라는 비판은 많이 받았는데 별로 이제 국내 정치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NLL 문건 같은 경우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고 뒤에 이제 이병기 원장은 야당에서도 괜찮은 평가 받았고 지금 이병호 원장도 해외 파트에서 30년간 잔뼈가 굵은 인물 해가지고 전공이 이제 국내 쪽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장들은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한쪽 파트는 완전히 이제 그 일을 전담을 해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아까 이제 이숙현 칼럼니스트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의 이제 정보 보고가 뭐가 문제냐면요. 국정원의 시스템은 뭐 이건 기밀이 아니니까 조금 말씀드려도 될 텐데 예. 정보관하고 분석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문 예. 기자로 치면은 취재하는 사람하고 기사 쓰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취재는 취재만 해서 올리면은 기사 쓰는 사람이 기사 써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재 내용이 바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정보 수집과 분석을 분리시켜 놓는 건데. 국정원의 시스템상.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추 국장이 들리는 정황은 정보관이 받은 이제 생 정보를 분석관에 거치지 않고 그대로 우수석이라든지 청와대 갖다 줬다라는 거죠.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정보가 이례적으로 그냥 그대로 올라갔다는 그렇죠. 건데. 분석관을 거치면 예. 원래 이제 첩보하고 정보도 구분도 하고 이렇게 추려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윗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라이브 방송 보는 거를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했다면은 이건 전반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되는 거죠. 저희가 최순실 씨와 그리고 국정원의 이 추국장이 벌인 행태에 대한 3가지 단독 기사를 준비했는데 저희 단독 기사를 상세히 보시기 전에 윤태곤 실장은 기자도 오래 생활하셨고 또 정치권 안팎의 정보도 많으시니까 이 추국장에 대한 이야기 알고 있었습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이제 박 시장 요 문건 때부터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인물이었었어요. 그리고 팀장이었거든요. 근데 국정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이런 뭐 손에 이제 흙을 묻힌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한번 뒤에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게 상례예요. 근데 이분은 쭉쭉쭉 올라갔으니까 도대체 무슨 줄이냐. 뭐 MB 때만 잘 나간 게 아니라 뭐 이 정부 들어와서도 잘 나가네. 그런데 뭐 뒤에 그런 최순실 얘기가 씨 이런 거는 있었던 몰랐던 거군요. 거죠. 예. 즐거움은 여기서 하이파이브 채널 A